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사인 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제가 요 며칠 조금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예, 이게 가을 탓인 것 같아요. 가을만 되면 좀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또 목소리 톤도 좀 낮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몸이 회복이 다 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K포인트 274 보안 명령 제3탄 이제 마지막 편을 꼭 찍어서 준비를 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몸은 안 좋지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립니다. K포인트 274 관련해서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가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지침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첫 번째로는 한국어가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사전 평가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읽기, 듣기는 잘 되는데 이게 말하는 게 좀 잘 안 돼서 점수는 41점 이상을 받았지만 3단계 배정이 안 되고 0단계 배정된 사람도 있고 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K포인트 274가 특별하게 이제 한국어가 필수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행여사님,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은 근무할 때 사용하는 한국말들은 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K포인트 274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예약을 하고 이번에 접수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단계 배정이 되는데 단계 배정이 2단계로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로 배정이 되면 3단계 이상이 K포인트 274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엔 신청할 수 없고 2단계 100시간을 공부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을 해서 3단계로 배정이 되면 그때는 신청이 가능한데 각 단계별로 0단계를 제외하고는 100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듣고 12월 20일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이게 사전평가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새롭게 필수 항목으로 추가된 한국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사의 서류들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서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전 직원의 3개월치 월급 평균이 현출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회사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는 회사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 본인뿐만 아닌 한국인 근로자, 모든 외국인 소득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서류를 주면 제가 업로딩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회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봉 2,600만 원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이 친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회사도 있지만 안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회사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회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본인의 한국어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대표자의 신분증. 이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수 서류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그 대표자에 대한 실언 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자의 신분증이 없더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 증명서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을 보면 대표자의 실제 거주지하고 또 생년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대표자의 신분증까지 규모가 큰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오늘 3탄은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보완이 나오는 보완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라는 게 이제 보완이거든요. 보완. 이제 supplementary document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 보완에서 가장 많이, 아마 대부분의 K포인트 274를 신청했던 회사 또는 근로자 또는 행정사에게 관할 출입국에서 요청이 하는 서류가 바로 이 서류일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회사에 2번, 3번 연락을 하고 서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굉장히 거쳤는데, 정말로 제가 3탄으로 준비를 했던 K포인트 274의 보안 명령 중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 근로자, 행정사에게 출입국에서 보안 명령으로 됐던 거가 오늘 얘기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서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첨부하는 서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제가 알고 있는 14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서류가 들거든요. 그 14가지 필수 서류 중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3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K포인트 274를 신청을 할 때 이 3가지 서류가 엄청 중요하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실무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K포인트 274로 하이코리아에 신청했던 행정사님들 뿐만 아니고 많은 근로자, 회사에서 한 번 이상을 이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서류인데 그 부분들 자, 한 달이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서류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K포인트 274를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3가지 서류가 여기에 말씀드린 통합신고서, 이건 필수죠. 그 다음에 표준근로계약서 필수입니다. 신원보증서 당연히 필수죠. 이 3가지 서류에 가장 중요한 날짜가 있어요. 날짜. 이 3가지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완입니다. 보완. 자, 여러분들 생년 1992년이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거나 2, 7, 3, 8, 4, 9, 5, 0으로 여러분들 생년의 끝자리에 따라서 1, 6으로 끝나면 월요일날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2, 7로 끝나면 화요일, 3, 8로 끝나면 수요일, 4, 9로 끝나면 목요일, 5, 0으로 끝나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토요일날 신청할 수 없고요. 일요일날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공휴일, 국가 공휴일도 신청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면 또 변경돼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거하고 같다. 그래서 일주일이 밀어버리면 저는 3번을 변경한 경우 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작년에 그 여권을 새로 만들고 갱신 신고를 했어요. 비자 리뉴얼 리포트를 출입국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 새로운 여권을 만들고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면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신청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 보완이 돼서 작년에 여권을 새로 갱신한 사람도 이제 바로 이제 신청 자기 생년에 맞춰서 끝자리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창기 때 10월 달에는 엄청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3가지 서류의 날짜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짜증 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근로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근로자와 또 어디냐면 회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신원보증서는 회사가 작성해야 돼요. 짜증나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3가지 서류의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청일은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92년생이면 반드시 화요일 날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화요일 날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월 달 2023년 92년생이면 11월 7일로 신청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명은 2군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2군데 해야 됩니다. 신청일이 92년생이면 11월 7일 화요일 날 신청을 해야 되고 자, 사업자 변경은 이건 표준근로계약서에 나왔는데 다 E9 비적이기 때문에 자, 근무 기간 그 계약 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할 때 반드시 앞에 2023년 11월 17일 신청하는 날짜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반드시 2년인 2025년 11월 7일 저는 11월 6일 해도 똑같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2년을 설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날짜가 반드시 신청이라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2년을 잡아야 되고 정확한 날짜가 기표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비자 허가일로부터 2년 이렇게 했어요. 요거 보완이 나왔습니다. 보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신원보증서에 보증 기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11월 7일부터 바로 2년 하면 안 되고요. 2025년 11월 7일에서 2년이라고 안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날짜가 연, 월, 일부터 연, 월, 일 이렇게 명확하게 기표가 되지 않으면 보완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3개의 날짜를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늦어졌다. 예를 들면 2월 7일이 아닌 이제 이때 신청을 못했어요. 서류 준비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92년생인 경우에는 11월 14일 화요일 날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서류를 다시 2023년 11월 14일로 통합신청서를 맞추고 또 계약 기간이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14일 명확하게 날짜를 기표해야 되고 신청하는 날짜와 표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일치시키고 명확하게 연, 월, 일로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이게 2023년 신청하는 날인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14일로 시작하는 날짜를 반드시 명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통합신청서 신청 날짜,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 날짜와 그 다음에 신원보증서에 보증 시작 날짜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안 중에서 가장 큽니다. 14가지 필수 서류 중에 이 3가지 서류가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힘들거든요. 아예 뭐 신청 자체가 안 되죠. 다만 이 기간이 달라져 버리면 또 여기에서 촉발되는 많은 서류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4대 보험 말고 고용보험 가입자, 이게 일반적으로 일주일입니다. 유효기간이. 또 중요한 게 뭐죠? 네, 국세인 납세 증명서하고 또 지방세인 지방세 완납 증명이 있는데, 이 기간들이 회사마다 1개월이 발급 날짜로부터 1개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2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달라져 버리면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도 날짜가 달라져야 되고, 또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은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회사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부분들을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이 강의를 준비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노하우잖아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 신청해 본 사람들만 확인이 가능한 이 서류, 날짜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관련해서 강의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visenkorea장인.com 행사에서는 정말 알아야겠다.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너무 짜증나서 너 못해주겠어. 뭐 서류가 계속 바뀌어. 그런 소리를 듣는 회사도 있었고요. 정말 많았습니다. 또 선생님, 왜 이게 서류가 또 바뀌어져야 돼요? 날짜가 바뀌어지면 또 이 서류 다시 해야 돼요? 그렇답니다. 밖에 얘기를 못해요. 저도 참 난감했던 적도 있고요.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류의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9,100명이 넘었습니다. 저기 올해 12월까지 1만 명 목표로 좀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1만 명 목표가 되면 제가 정말 1시간 강의를 이제 무료로 만들어서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1시간 강의는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제가 1시간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1만 명이 올해 안에 2023년 안에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영주 자격을 설명하려면 거주도 설명이 돼야 되고, 거주 설명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투자 비자, 그리고 E1부터 E7 비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아프트를 설명하려면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강의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까지 10,000명이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께 1시간에서 아마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강의를, 영주 자격에 관련된 강의를 진짜 무료로 2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보답의 의미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9,100명 좀 넘었는데 큰 힘을 좀 주시면 곧 10,000명이 될 것 같아요. 10,000명이 되면 여러분들께 2시간이 넘는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출입국 이민 강의 합격의 법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순 넘으면은 이제 교재를 만들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24강 강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행의사님들 만약에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시면 12월 달에 인강으로, 동강으로 말고 인강으로 만나 뵐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년 12월 달마다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근데 올해는 강의 교재가 새로 좀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게 변경이 됐거든요. E7-4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합격의 법학원 실강의 나중에 그 일정이 잡히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해드렸고, 이제 E7-4에 관련돼서는 이제 설명 강의는 뭐 좀 쉽지 않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사례형은 이전에 이제 제가 추후에 올려드리기로 하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그 보안 명령에 관련돼서 3탄에 걸쳐서 제가 강의했던 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케이스마다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안 명령, 가장 중요한 3가지 보안 명령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는 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최상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선사했고 강의를 선사한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정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때는 몸이 나은 상태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